솔직히 억울하긴 했었죠. 그 당시에 오는 피드백들이 뭐 알고리즘을 막 장악했대. 난 왜 쇼폼 가수가 됐지 갑자기? 근데 지금 죄송한 게 있어요 하나. 제가 요즘 알고리즘 빨이 떨어졌어요. 사실 제 채널도요. 잠깐 떨어진 애들끼리 만나서 얘기한 거다. 그 전에 전 궁금한 게 음악하는 사람으로 좀 먼저 알려지게 됐잖아요. 그쵸.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앱 개발자였고요. 아, 그 설린 인터넷고등학교? 네, 맞아요.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해야 될까? 특성화고죠. 그쵸. 원래 제가 그 고등학교에 간 이유도 앱 개발로 한탕 하려고. 그쵸. 왜냐면 그 당시에 또 앱이 또 대박 나가지고 또 떼돈을 번 미국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미국 사례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버스라는 앱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시면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몇 분 남았는지 다 보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분이 이제 고등학생 선배님이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분을 이제 꿈꾸기 시작한 거죠. 저걸로 대박이 났다. 근데 그분이 광고 다는 거를 거절한 거예요. 수익화를 안 하겠다. 근데 그게 저희들한테는 와 저 형 진짜 멋있다. 낭만이 깃든 앱을 만들자. 많이들 이제 도전을 했었죠 그때. 아, 근데 음악을 어떻게 하셨냐고. 음악이 그러고 있다가 미국을 그냥 갔어요. 20살 되자마자.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미국 갈 돈을 일부 모은 다음에 어떻게요? 과외도 하고 토익 점수가 꽤 높았어가지고 영어, 과외, 알바도 많이 하고 알바 진짜 별의별 거 다 하고 빨리 모으려고. 근데 제가 그때 지금 막 기억난 건데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 상금 걸린 노래하는 그런 대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데도 막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미국을 간 거죠. 그치 저희 팀이 있었거든요. 스타트업 팀이. 근데 그 친구들이랑 이제 플랫폼을 만들자. 예술인들 위한 뭐 포트폴리오 뭐 플랫폼 막 이러면서 그걸 갖고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받아보자. 안 될 걸 알면서도 아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서 그 과정을 유튜브로 찍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당시에 일단 문제점이 뭐냐면 유튜브가 한국에서 활성화가 안 돼 있었고 너무 일찍 네, 했구나. 너무 일찍 시작했고 그리고 돈이 다 떨어져서 집을 저희가 나중에 나오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카메라를 충전할 수가 없었다. 결국 모든 노숙하는 과정을 찍지를 못했고 진짜 생 노숙을 했었죠. 그 이후에. 아, 근데 너무 아깝다. 그거 찍어놨으면 진짜 지금 보면 더 웃길 거 아니에요? 몸에서 막 쓰레기 냄새 나고 씻을 데가 없고 그러니까 오, 그래서 그러면 거기 노숙하는데 아니 근데 잠깐만 아직도 음악을 왜 시작했는지가 안 나와. 왜냐면 이게 꽤 길어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한번 이렇게 넘어지니까 돌아가서 그냥 바로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 계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빅션이라는 래퍼가 엄청 떴었어요. 그 빅션 비트에다가 랩을 해보래요. 갑자기 너도 해봐 했는데 오야 너 재능 있다. 약간 이제 혹하게 된 거죠. 심지어 얘는 본토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해볼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음악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무일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알바하면서 또 음악을 한 거예요. 개미굴이라 불리는 부스들 이렇게 쫙 있는 거기서 이제 랩탑 하나 가지고 그걸로 막 로직 프로 깔아가지고 혼자 작곡도 시작한 거죠. 거기서. 그럼 그때에서야 프로그램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유튜브로 이제 보고 배우고 뭐 피아노도 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멜로디가 있으니까 그거 찾아 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리죠. 네. 천재는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 입으로 말하면 좀 그래서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인데 아니 호소인이시니까 괜찮지 않나요? 저는 호소를 한 적이 없어요. 호소인 하기로 했잖아요. 피식쇼에서? 피식쇼에서. 아 맞아. 안녕하세요. 저는 천재입니다. 천재 지울빵. 예. 그분들 때문에 하게 됐죠. 그래서 음악을 만들어서 올려놨더니 이제 연락이 온 네, 거예요? 그쵸. 뮤직비디오를 이제 찍었는데 한 30만 원 주고 찍었는데 조금 이렇게 돼서 씬 안에서 그게 어떤 곡이었어요? 뷰티풀이라고 당시에 그런 컨셉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기도 하고 네네. 지금도 저밖에 없어요. 좀 기괴하고 좀 다크한 무드를 갖고 있는데 유쾌하게 풀고 있는 컨셉을 잡고 있는 게 저밖에 없어요. 아직도 한국에서. 맞아. 그래서 지엽 형이 뮤직비디오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 지올팍이 약간 장르가 됐다. 비슷한 사람을 뽑자면 팀버튼 같은 느낌의 유령신부 약간 그런 바이브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으셨나요? 그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봐왔어가지고 영향이 없진 않겠죠? 왜냐면 창의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억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걸 조합해서 이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씬에서 주목을 받던 지올팍의 음악이 정말 대중적으로 이제 확 네. 관심을 받게 된 곡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실제로 저도 교회를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같이 교회 다니는 누나한테 보여주면서 이 뮤직비디오 봐라, 너무 재밌다, 그 가사 들어봐라, 되게 한편으로 또 찔리기도 한다 이러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 너무 좋고 체감상 네. 아 이게 터졌구나 라고 그게 아마 느낀. 3월? 작년 3월부터였던 것 같은데 2월에 그게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냈는데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정도의 반응이 조금씩 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이거에 대한 마케팅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게 자극성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바이럴 마케팅 있잖아요. 그게 시작된 경우는 거의 다 떴을 때 시작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오해하시는 게 어떤 노래든 바이럴 마케팅 하면 뜬다.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프로덕트가 이미 불이 붙은 상태에서 불을 한 번 더 붙이는 게 바이럴 마케팅이지, 그리고 그 바이럴 마케팅이 또 잘못된 방식이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선택한 건 숏폼 마케팅이었는데 얘를 쇼츠로 제작을 해서 그걸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런 말도 해요. 계정 막 여러 개 파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뭐 어때요? 정작 그건 아무 효과를 주지 못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떴던 건 이제 틱토커 분들이 그거를 올려주시기 시작하면서 챌린지 하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요즘 음원들이 이제 홍보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말고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바이럴이라고 하면은 그 바이럴 마케팅의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이럴 마케팅은 진짜 마케팅의 정식적인 용어 중에 하나고, 옛날부터 브랜드에서 많이 써오던 방식이고, 솔직히 억울하긴 했었죠. 그 당시에 오는 피드백들이. 그러니까 그게 저는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엄청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이 정도의 이슈까지는 예상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상 전혀 못했죠. 근데 이제 그게 있었어요. 종교적인 어떤 워딩과 욕설이 섞인 그 아이러니함을 이용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화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2월 달 동안은 딱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제 3월부터 점점 길을 못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막 다 알아봐 갑자기. 뭐 알고리즘을 막 장악했대. 난 왜 쇼폼 가수가 됐지 갑자기? 뭐 이상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때는 혼란스러웠어요. 진짜 다양한 것들이 오잖아요. 여러 곳에서 제안도 오고 막 광고도 찍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해오던 기간이 이 단 한 방으로 쇼폼 하나로 이렇게 되는 것도 허무하고, 4월 달쯤부터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제 이르러서. 그래도 빠르게 깨달으셨네요. 사실 그 비난글이 이렇게 막 오는 거 보고 몇 시간밖에 안 우울했어요. 몇 시간 이후에 이제 객관화를 한번 해본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대중들도 이해가 되고, 나한테 실질적으로 오는 이득들이 이제 보이니까 이거 이득인데? 라고 생각이 이제 들면서 요즘 시대의 이제 컨텐츠 소비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때 반응들이 다. 근데 너무 아쉬운 건 요즘 시대가 이제 숏폼 시대다 보니까 쇼츠만 보고 그 노래를 판단하고 내용을 판단하고 이 인물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길게 소통하기가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그 심정을 좀 담은 노래가 그 퀸이죠. 그쵸? 가사들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또 한편에 약간 비꼼이랄까? 잘 비꼬는 것 같아요. 네. 그 이호 채널에서도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이제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최근에 그 런칭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신드롬즈라는 SF 컬처 기반의 패션 브랜드인데 1월 4일에 런칭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옷 브랜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디자인, 옷 디자인이나 디자인한 창업자가 셀럽이야. 그러면 그 셀럽 IP를 활용한 멀천다이즈 사업 정도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그런 거랑 아예 다른 게, 지올팍이 할 법한 것도 아니고 디자인에 기대서 이 브랜드를 전개하는 방식은 아니다. 근데 제가 매력적으로 봤던 브랜드들이 2개 정도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일단 리퀴드 데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물 브랜드예요. 근데 얘네는 헤비메탈 컬처 기반의 물 브랜드예요. 그래픽들이 다 빡세요. 사람 머리 뜯고 있고 막. 근데 물 브랜드예요. 또 안티 소셜 클럽이라고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그 두 브랜드의 특징이 이 컬처의 팬덤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은 이 물을 마셔. 너 헤비메탈 좋아해? 헤비메탈 좋아하는 애들은 이거 마셔. 아니면 너 집순이야? 너 사람들이랑 못 섞여? 그럼 우리 클럽에 들어와.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하나를 던진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붙는 방식을 택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대중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건 저는 스투시나 스프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매니악한 보더들 사이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엔 그게 멋있다 생각하는 사람들로 뻗어나가고, 그러면서 브랜드가 전개가 되는데, 이런 브랜드들의 장점이, 브랜드는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할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신드롬즈는 어떤 메시지를? 근데 저희가 이제 원래 노렸던 이데올로기는 공포심인데, 기술이 우리를 대체한다. 많은 분들이 미래 기술을 떠올리면 디스토피아적인 걸 먼저 떠오른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토피아를 우리가 실현하자. SF 팬덤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크거든요. 특히나 이제 디스토피아나 사이버펑크 같은 요소들은 그런 팬덤을 모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로봇도 만들었어요. 더미라고 이제 자동차 충격 테스팅에 쓰이는 걔를 저희 시그니처 캐릭터로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AI를 탑재를 거기에 시키고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차 한 대에 걔를 넣어놓고 옆에 사람들이 타게 되고, 문을 닫으면 그 둘이 탔을 때 그 적막감 있잖아요. 그때 만약 로봇이 말을 걸면 어떨까. 그리고 이 친구의 목소리는 제 목소리를 학습을 시켜놔서 제 목소리예요, 이 친구는. 네.
솔직히 그 자동주행 같은 거 그런 기술 같은 거는 사실 로봇이 앉아서 하지 않잖아요. 그쵸. SF에선 꼭 로봇이 나와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엔터테인먼트적인 기술인 거죠, 그건.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그 불쾌한 골짜기,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그 로봇을 이제 걷게 할 거예요. 이렇게 초라한 로봇에서 시작해서 얘가 어디까지 잘하나 보여줄게. 터미네이터가 될지, 아이로봇의 그 선한 로봇이 될지. 그럼 얘는 활동 무대가 어딘가요? 유튜브인가요? 유튜브도 있고 실제로 돌아다니게 할 유튜브도 거예요.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해요. 나중에 여기 한번 불러주세요. 그 아 친구. 여기에요? 네. 무서운데?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하다. 그럼 그 지울빵님은 또 아티스트로서도 활동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올 한 해는 이제 좀 공연 브랜드를 만들고 싶고 다시 좀 옛날 지올팍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더 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올 한 해는 이제 해외 투어를 많이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죄송한 게 있어요, 하나. 제가 요즘 알고리즘 빨이 떨어졌어요. 아이 괜찮습니다. 사실 제 채널도요.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뭐 잠깐 떨어지는 애들끼리 만나서 얘기한 거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